금융감독원은 박인규 은행장 측근의 자녀 등 3명을 대구은행이 부적절하게 취업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갑질과 욕설 사태에 이어 대량 해고가 이어졌는데도 대구시가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문경시 마상면 일대 주민들이 인근의 퇴비공장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삭발투쟁까지 불사하고 나섰습니다. 안동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에 대한 100가지 주제로 만나는 안동문화 백선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요즘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가 영하 7도, 안동 영하 9도로 어제보단 조금 낮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대구가 6도, 안동 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전 지역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은 데다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여서 오늘도 역시 바깥 활동하시는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30mm, 눈은 최대 40cm까지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시작한 눈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입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방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서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돼서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구은행에서도 임직원 자녀 등이 부적절하게 채용된 정황이 있다고 금감원이 밝혔습니다. 간부급 직원들의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에 갑질 논란, 은행장 비리 의혹에 이어서 채용 비리까지 지역 대표 기업인 대구은행,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이 지난 2016년 7급 직원 신규 채용 시 3명을 부적절하게 합격시킨 정황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심상정 의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DGB 금융그룹 계열사 사장과 현직 부지점장의 자녀, 박인규 은행장 측근 직원의 자녀가 인성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 미쳤지만 간이 면접을 통해 정성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줘 최종 합격시켰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진 뒤 부정 청탁이나 채용은 한 건도 없다고 은행들이 자체 점검 결과를 밝혔지만 금감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대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채용 비리 정황이 22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은행과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인데 대구은행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상적으로 저희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점들이 저희들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용 비리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CEO 해임과 부정합격자 퇴출이 추진되는 가운데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는 노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힘을 묶고 금융권과 각 은행에서는 자발적으로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시키는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바랍니다. 지난해 간부급 직원들이 계약직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박인규 은행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채용 과정까지 드러나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행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얼마 전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벌어진 갑질과 욕설이 국감에서 공개된 이후 대량 해고가 이어졌다는 논란 보도해드렸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시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벌어진 갑질과 욕설 논란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자 제보자 색출 작업과 대량 해고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일하던 직원 10여 명은 계약서상 마지막 일하는 날인 지난해 12월 29일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국감에서 부회장 욕설이 공개된 뒤 해당 기관은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위수탁 계약이 3년 더 연장됐지만
직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아 3년을 일하고도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매년 2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는 대구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벌였지만 문제를 들추기보다 덮어버리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를 하는 당사자가 그 직원이 업무 능력이 좀 떨어져서 부회장이 훈계하다 보니까 언석이 높아졌던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질의 자체가 어떤 결과를 염두한. 답변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시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지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구시 공직자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분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를 두지 않겠다는 장관과 우리 부의 의지를 분명히 전해드리고 감사관을 비롯해서 모든 저희들이 대구시에 보낼 수 있는 모든 정책 자원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예.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는 재계약을 못한 직원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직원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문경시 마성민 일대 주민들이 인근의 퇴비공장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삭발투쟁까지 불사하고 나섰습니다. 문경시도 4월까지 허가시설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까지 하겠다고 강경하지만 업체 측은 상반된 입장입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문경시 마성면 5천리와 외어리 주민 50여 명이 추위를 무릅쓰고 퇴비공장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주민 3명이 삭발까지 하며 폐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퇴비공장은 악취 발생자, 주민은 피해자다. 문경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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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이곳에 음식 폐기물 재활용 공정이 들어서면서 가동에 들어간 뒤 지난해 3월부터 심한 악취가 나면서 주민들은 퇴비공장 이전과 사업 허가 취소를 문경시에 요구했습니다. 제일 심한 건 악취입니다. 진짜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구토도 나는 증상입니다. 문경시는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자 지난 연말 영업정지 한 달을 통보했지만 업체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당초 업체 측이 악취 제거를 위해 설치하기로 약속했던 에어돔과 차폐 수림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들이 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에어돔을 대신하는 악취 제거 시설을 설치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악취뿐만 아니라 침술수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문경시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업체 측의 시설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안동에 대한 100가지 주제로 만나는 안동문화 100선이 발간됩니다. 한국국학진흥원과 안동시는 우선 4가지 주제로 소형 단행본을 발간하고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계획으로 100선을 완간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문화를 대표하는 100가지 주제 가운데 가장 먼저 책으로 꾸며진 주제는 태사묘입니다. 안동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태사묘는 삼공신을 모신 사당으로 안동에서 가장 오래됐고 안동 시대를 연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전에 안동이 복주라든지 영가로 불리다가 삼태사의 공으로 인해서 안동으로 이제 이름이 확정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사묘를 통해서 안동 시대가 사실은 열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리즈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람으로 독립운동가 이육사입니다. 안동이 낳은 민족 시인으로 그의 독립운동 행적과 정신 등이 책 속에 녹아 있습니다. 육사의 인간적인 모습, 특히 육사의 행적, 유년 시절 친구 관계,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게 됐으며 그다음에 어떻게 또 순국하셨는지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밖에 편지와 미투리로 본 16세기의 안동을 그린 원희 엄마와 청량한 맛이 자랑인 안동식혜 등 소형 단행본 4권이 발간됐습니다. 이 책에는 주제별 내용과 함께 다양한 사진을 싣고 있어 대중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해마다 너댓 권씩 10년 이상 발간될 100권의 주제는 모두 노인대학과 유림단체, 시민단체, 중고등학생 등 시민들의 참여와 설문조사로 정해졌고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안동문화백서는 한국의 역사문화도시, 정신문화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안동의 방향성을 오롯이 담게 됩니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안동의 모습을 소개함과 동시에 인문학에 기반을 둔 학술 문화상품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영천시 사무리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인력 90여 명과 소방 장비 20여 대가 동원됐는데 공장 6동 가운데 4동을 태우고 지금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불길은 잡혀가고 있어 공장 뒤쪽에 있는 야산으로까지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 진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첨단 소방 헬기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운용합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와 AW169 기종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헬기로 내년 하반기부터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이송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 2대 가운데 1995년에 도입한 1호기가 평균 수명인 20년을 넘어서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헬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말산업육성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말산업 육성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육성법이 통과되면서 영천에서는 9년째 표류하던 레츠런파크 영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구미, 상주, 군위, 의성 등 말산업 특구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말산업 육성법에는 말산업 특구 지역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요즘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가 영하 7도, 안동 영하 9도로 어제보단 조금 낮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대구가 6도, 안동 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전 지역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은 데다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여서 역시 바깥 활동하시는 데는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30mm, 눈은 최대 40cm까지 내리겠고요. 밤부터 시작한 눈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가 돼서 구름이 조금씩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영하 7도, 영천 영하 1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6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6도, 구미 영하 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상주 5도, 구미 6도로 오늘도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9도, 청송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입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